안녕하세요. 저는 해시드 랩스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 해시드에서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 김균태라고 하고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평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시고 저희 해시드 랩스 미트업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미트업은 저희 외부에서 되게 어렵게 모신 세 분의 연사를 초빙을 해서 과연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가 NFT인가? NFT는 이제 non fungible 토큰의 약자이고요. NFT를 이용을 해서 지금 블록체인 게임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NFT가 뭐고 또 이 NFT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파운더분들께 들어보고자 다른 파운더분들과 팀을 초빙을 해서 어렵게 자리를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세 분을 초빙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해시드에서 해시드 랩스를 운영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해시드 랩스 프로그램에 선발된 세 팀이 또 어떤 성과들을 보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또한 지금 블록체인 게임 마켓이 특히나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토큰 모델과 그리고 수치들을 조금 더 한번 알려드리고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까 합니다. 저희 해시드 랩스에 대한 성과를 살짝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게임 회사들만 총 45군데의 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거의 빅게임을 합치면 50개가 넘어가는 팀을 저희가 지원을 총 받았고요. 한 팀당 구성되어 있는 인원수는 약 2명에서 50명까지 되게 다양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팀당 약 7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원을 받았을 때 게임이 약 88.9%, 89% 정도의 지원자들이 게임 쪽으로 지원을 하셨고 나머지 11%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빅게임 쪽 데브로 저희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게임 쪽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데 기본적으로 캐주얼 게임과 SNG 그리고 갬블링이나 RPG 쪽의 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시는 팀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른 장르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팀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점은 빅게임 쪽에서는 어떤 덱을 만들고자 하시는가 쭉 봤더니 무비 플레이어나 아니면 보험 또는 미들웨어 또는 예측 시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팀들이 계셨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은 팀이 총 3팀입니다. 세 팀의 이름이 노드게임즈, 노드브릭, 그리고 베어풋 게임즈 이렇게 3가지 팀인데요. 이제 각자 만들고 계시는 게임들이 조금씩 다르고 비슷한 점들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들고 계신 게임들이 어떤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제일 첫 번째 왼쪽 위에 보이시는 이 게임 화면은 지금 노드게임즈에서 만들고 계시는 크립토 스워드 앤 매직이라는 게임이고요.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한번 출시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는 그 게임을 다시 한번 블록체인으로 감싸고 게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십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6월 말에서 한 7월 정도에 출시를 하고자 하고 계시고요. EOS라는 블록체인 위에 지금 게임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여기에 올라가는 캐릭터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다양한 장비들, 다양한 아이템들을 모으고 사용해서 던전을 깨야 되는데 해당하는 아이템과 해당 장비들을 가차로 뽑을 수 있고 EOS를 이용해서 EOS 블록체인 위에서 또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자 게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노드브릭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노드브릭이라는 회사에서는 지금 총 3개의 게임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일단 첫 번째 게임은 트레인시티라는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캐주얼 게임,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을 좀 더 크립토, 블록체인을 잘 이용을 해서 어울리게끔 재해석하고 패키징해서 만들고자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차를 특정한 파트들을 모아가지고 이 파트를 모아서 기차를 만들고 서로 경주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을 블록체인 위에 구현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게임은 약간 미소녀 지향의 RPG 게임을 또 블록체인 위에서 하나 만들고 계시고 마지막 게임은 TCG 일종의 이제 핫스톤 같은 류의 TCG 게임을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은 베어풋 게임즈라는
베어풋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계시는 이오스 레이싱이라는 게임인데요. 저 게임에는 특징이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얻기 위해서는 조각들을 여러 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 수도 있고 내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얻어서 일정 개수 이상의 조각을 모으면 특정 원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고요. 이 자동차를 더 높은 성능의 자동차를 취득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주를 통해 리워드를 받고 계속해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자 지금 노력 중이십니다. 지금 게임들을 보시면 지금 요 데이터는 이제 뎁레이더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상위 랭크 20위 안에 있는 게임들을 20위에 있는 게임들이 어떤 블록체인 위에다가 게임을 만들고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이더리움 위에서 게임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9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오스 위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고 있는 곳이 7군데, 그리고 트론 위에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곳이 총 4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문구는 뎁닷컴에서 나온 리포트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더리움 게이머들이 다른 모든 뎁 유저들에 비해서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특히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보면 전체 데일리 액티브 뎁 유저들, 그러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뎁, 여러 카테고리에 있는 뎁들을 다 합쳤을 때 총 40% 정도에 해당하는 유저들이 게이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시드 랩스도 초창기에 지금 계속해서 게임 쪽을 굉장히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플랫폼이 나왔을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유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게임 인더스트리라서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또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뎁닷컴에서 나와 있는 분석된 자료입니다. 이게 2019년 Q1의 뎁 마켓 서머리를 이제 블록체인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은 현재까지의 뎁 개수는 이더리움이 약 1,300개, 그리고 이오스가 한 300개 조금 넘고요. 그리고 스팀이 82개, 트론이 한 187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뎁 숫자들을 보면 이더리움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고요. 276개 정도. 그리고 이오스가 두 번째, 그리고 트론도 이오스랑 거의 비슷한 개수로 계속해서 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티브 유저 수를 보면 조금 재미있는데요, 데이터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뎁들의 개수는 가장 많지만 오히려 새로운 유저들의 숫자는 이오스가 이더리움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약 16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새로운 유저 수가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또 되게 재밌는 게 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 28만 명 정도 새롭게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플랫폼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유저들이 꼭 하나 이더리움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플랫폼을 같이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숫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장표는 마찬가지로 2019년 Q1의 뎁 마켓을 카테고리별로 좀 쪼개본 장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뎁들의 개수가 2019년 Q1에 한 500개 정도가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 중에서 갬블링과 게임 그리고 하이리스크 뎁들을 합치면은 거의 절반보다 훨씬 넘어가는 숫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마켓 데이터가 주로 게이머들 그리고 게임 인더스트리 쪽으로 많이 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게이머 충성도 높은 게이머들은 계속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남아 있고 꾸준히 게임을 쓰고 있다, 크립토 게임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까지도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 장표들을 요약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의 장표는 조금 블록체인 위에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토큰 모델을 갖고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본 장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토큰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게임 자체적으로 토큰이 있냐 없냐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에 보시는 게임들, 파란색 네모 안에 있는 게임들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이 없는 게임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임들은 자체적인 게임 안에서 자체적으로 통용되는 토큰을 발행을 한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오스 나이츠나 뭐 제로엑스 유니버스나 크립토키티, 솔리테어 듀얼 같은 경우에는 이오스나 이더리움을 게임 내에서의 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를 사용해서 다른 게임 아이템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서부터 마켓플레이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임들은 마이 크립토 히어로즈와 이오스 다이너스티, 크립토트론, 그리고 하이퍼 드래곤 같은 게임들인데 저 게임들의 특징은 각자의 게임들마다 저마다의 코인, 저마다의 토큰이 따로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 토큰의 쓰임새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제 게임들마다 우리 게임 내에서 토큰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두 완전히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임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 중에서 어떤 게임들은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을 특정 랜드나 어떤 특정 에셋에다가 스테이킹을 해둘 수가 있고요. 그 스테이킹을 해두고 해당 에셋을 누군가가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렌트 피를 지급받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렌트 피의 리워드를 해당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토큰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게임 내에서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이 토큰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베뉴 모델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에 보시는 요 안쪽에 있는 파란색 네모 안에 있는 게임들은 전부 게임 내에서 누군가가 거래를 할 때 그 중에서 일부를 수수료로 떼서 매출 모델로 취하는 매출 모델, 레베뉴 모델이고요. 요 빨간색 테두리 안에는 사실 요 take fees라고 되어 있는 게임들은 둘 다예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테두리 안에도 포함되고 파란색 테두리 안에도 포함되는 게임이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는 두 게임, 크립토 다저와 언리미티드 타워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거래가 됐을 때 익스체인지 피를 얻는다기보다는 이 중에서 가차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팔거나 혹은 게임을 이용할 때 좀 더 유리하게끔 유저들이 좀 더 쉽게 재밌게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아이템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레베뉴 모델을 만들어둔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보시면은 특징들이 꼭 수수료를 취하는 모델이 이렇게 게임 내에서 아이템이나 가차를 팔지 않는 건 아닙니다. 둘 다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요. 중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눠보면 이제 유니크니스라는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요 게임 내에 통틀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 내가 갖고 있는 장비가 유일한 장비인가 아닌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는 파란 네모 안에 있는 게임들은 뭐 크립토 다저나 하이퍼 스네이크, 이오스 다이너스티, 이오스 도타 같은 게임들은 게임 아이템들이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같은 아이템이 개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똑같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게임들은 크립토 키티나 엑스 인피니티, 마이 크립토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모든 이 게임 서버를 통틀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니스함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유니크니스함을 지니고 있는 게임들을 저희가 NFT를 이용한 게임이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토큰별로, 그다음 레베뉴 모델별로, 유니크니스함별로 게임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게임들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모델을 갖고 있는 게 다른 모델도 중복해서 가질 수가 있고요. 또한 레베뉴 모델로 봤을 때도 아까 보셨듯이 피를 취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게임 아이템을 파는 그런 모델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이 있냐 없냐로 보면 일단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크립토 커런시를 내가 화폐로 쓰는 게임과 그게 아니라 내가 게임 내에서 자체적인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을 커런시로 쓰는 게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레베뉴 모델로 나눠보면 이제 가챠 박스나 아이템,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서 레베뉴 모델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유저들이 캐릭터나 아이템을 누군가와 거래할 때 거기서 수수료를 얻는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수수료 전체를 게임 회사가 취득하는 레베뉴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델은 이 수수료 중에 일부는 게임 회사가 갖고 가고 나머지는 유저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풀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풀을 만들어 두면 재밌는 점은 이 풀을 다시 유저들한테 리워드로 줄 때 내가 게임을 되게 잘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랭킹이 높으면 그 사람한테 더 많은 리워드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더 많은 리워드를 주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크니스함을 통해서 나눠보면, 일단 첫 번째, 캐릭터나 아이템이 전혀 유니크하지도 않고 개수가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와 아이템이 유니크하지는 않지만 전체 개수는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유한한 게임 아이템, 유한한 캐릭터 개수가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캐릭터나 아이템들이 모두 유니크해서 그 어떤 것도 서로 똑같은 게임 아이템, 똑같은 캐릭터가 아닌 게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에서도
NFT 컨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엔 지금 캐릭터 아이템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어떤 퍼즐 조각 또는 랜드 하나를 만들기 위한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무한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컴포넌트를 잘 조합해서 어떤 특정 에디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잘 디자인해서 만들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이 개념 자체는 NFT가 아닌 자원을 가지고 NFT화 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에서도 사실은 NFT 컨셉을 집어넣어서 게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더의 주제는 바로 이 제일 밑에 있는 캐릭터와 아이템이 독특한 유니크한 게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NFT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고 이 NFT를 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프로젝트 두 팀과 이 프로젝트 두 팀을 잘 가이드해주고 있는 홍콩의 게임 회사를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